안녕하십니까. 장사인사이트의 김혁균 대표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최근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악용한 근로자들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본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사장님들 하나라도 더 알고 계셔야 이런 상황을 방지하실 텐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노무사 강의계의 일타 강사이자 노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우리 김우탁 대표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네. 최근 이틀이라고 해고당한 알바가 네. 부당 해고라고 주장을 했었죠. 네네. 그리고 사장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네, 이 사건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결국 그 알바하신 분은 300만 원, 와, 이틀이라고 300만 원, 네. 굉장한 타율인데요. 네, 하루에 150만 원. 네네. 일단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시다가 요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겪지 않는 게 좋은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사건의 서면이 오게 된다는 거는요, 일단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가능한 거예요. 알바하고 네. 일용직, 기간제, 파트타임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7명이고 평일에는 3명만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전체 합체하면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고 보진 않고요. 그 평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5일 동안 3을 다 더하시면 15가 나올 거고요. 7을 7 들어가면 14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29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7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한 달 기간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그럼 아까 그 경우는 4명 조금 넘는 그렇죠. 거네요. 예, 47이 28이니까. 네, 4.xx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5인 미만으로 봐야 돼요. 혹시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 왔는데 우리 회사는 5인이 안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각하 요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은 그 5인 이상이기 때문에 구제 신청이 들어온 거고, 사장님께서 뭐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 좀 슬픈 얘기고요. 이제 그 좋게 얘기하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조금 이제 현실적인 용어로 하면 몰라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렇게 해고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이틀에 300만 원의 합의금이 나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직업이 노무사다 보니까 그 비일비재하게 본 일이에요. 어느 이제 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임시적 근로관계라고 해서 초반에 정규직을 이제 염두에 두고 면접을 보시되 바로 정규직은 아니고 일주일이나 2주일, 뭐 길면 한 달, 정말 길면 3달 동안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현실용어로 계약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체결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지켜보고, 서로 이제 합의 맞으면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면접 단계에서 아예 얘기를 하시고, 네. 그리고 채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급해가지고요, 이제 사람 일손이 이제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그 직업 소개소 쪽에 그 인력을 요청하시는 것도 그 임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먼저 파견을 받아가지고 일단 식당 운영에 대한 노동은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시고. 그래서 앞서 사건에서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 임시적 계약서를 써놓으셨다면 3일 일하고 그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정규직으로 간주가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사람이 급하다 하더라도 오시면 이분하고는 근로계약은 무조건 체결해라.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형태로 할 것인지는 좀 그분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사장님의 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우리 또 노무사님의 그 팁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김우탁 노무사님, 말씀하신 정보 외에도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근로기준법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 위주로 추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좀 질문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근로기준법 관련돼 가지고 자주 하는 질문 3가지 우리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시간이 지나서 네. 계약서 작성하려 하는데 이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일이 급해서 일단 일부터 진행했거든요. 해당 사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며칠 지나서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한 달 후에 쓰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퇴사하기 전에는 쓰셔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작성을 안 하신 상태에서 퇴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한테는 아무런 경제적 이득은 없어요. 예, 아무 경제적 이득은 없고 그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안 쓴 게 맞다면 그 5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이 나갑니다. 예, 벌금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나가니까 당일날 무조건 쓰셔야 되고 하루 일하시는 분들도 그 쓰시는 아예 습관을 들이시는 게 그 본업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소스니까 그 부분 꼭 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네.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필수 기재 사항은 채용 공고에서 가장 민감한 건 돈이거든요. 연봉, 월급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걸 임금이라고 하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인데 그 월급과 그 구성 항목은 무조건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연장 수당이나 야간 휴일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거든요. 이제 돈 받았으면은 이제 일하는 시간을 기재하셔야 되고요. 근로 시간. 그래서 열심히 일하셨으면 이제 쉬셔야 되기 때문에 주 휴일 정하시고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휴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어디서 근무할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직무, 이 5가지가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이고요. 보통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파트타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근로 계약 기간도 적으셔야 되고 그 일별로 몇 시간을 일할지를 더 상세하게 적으셔야 돼요. 예, 이게 일단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많이 여쭤보는 이제 두 번째 관련된 질문이 네. 이게 해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네네. 이 계약 기간 중에 이 해고가 가능한가?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가게가 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런 해고 가능한 건가요? 5인 미만은 왜 사람을 해고했습니까? 나쁜 해고입니다. 라는 거를 근로기준법에서 묻질 않아요. 다만 근로자가 3달 이상 일하다가 해고를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 30일분에 임금을 지급하시면서 이제 내보내시거나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주셔야 돼요. 3개월도 안 됐고 근로자가 5인도 안 됐다. 그러면 해고는 사실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 이제 좀 네. 가게들이 대부분 작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4대 보험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4대 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또 그 2020년대 들어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투잡족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주직장은 이제 주중에 다니시고 주말에 잠깐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뭐 이게 완전한 그 FM 방식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으로 가끔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4대 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는데 그것도 완전한 어떤 맞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걸 다 봐요. 소득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소득에 연동돼, 즉 근로소득이 들어갔는데 4대 보험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공문이 바로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4대 보험은 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예, 가입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우리 그 시청자, 우리 사장님들 좀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는지 좀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장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노무 지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김우탁 노무사님께서 네. 한 번 더 오늘 얘기했던 내용 좀 간단하게 네.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정말 무조건 쓰셔야 되고 첫날 바로 쓰셔야 돼요. 못 쓰신 상태에서 그 떠나게 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날 바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고 관련해 가지고는 5인 미만이면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의 제한은 없다. 근데 그 이외 둘 중에 요건에서 하나라도 이제 깨지게 되면은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 계약된 근로계약 기간을 지켜셔야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다 의무 가입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이 좀 해결됐으면 바라고요. 또 사실 듣다 보면은 뭐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우리 농무법인원 김호통 노무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우리 사장님들 머리 아프지 않게 잘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일타 강사들께 잘 정리해 주셨고, 오늘 오신 김에 이번에 우리 사장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으셨던 다양한 사연 한번 들어보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